투자자들이 보기에 어쨌든 집은 필요하고 이 아파트면 10억이면 충분해. 난 10억 정도를 지불할 의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20억, 30억 계속 올라버리면 살려고 하진 않죠. 근데 그게 100억까지 찍은 다음에 폭락장세가 형성되면 이제 급해지죠. 은행빚이 있으니까. 나 90억에 팔게. 안 사요. 80억에 팔게. 안 사요. 다시 10억, 5억 이렇게 떨어지는 게 경제적인 원리죠.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2008년도에 그 미국 금융위기였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그 거의 집값의 95% 이상을 대출받아서 산. 그 이전에 뭐 직업도 없었고 그냥 그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던 사람들이 집값이 폭락하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순식간에 엄청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일어나고, 이때 당시에 미국의 이제 그 은행권이 붕괴하게 되면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미국 의회에 나가서 그 긴급 금융 지원, 구제 금융을 요청을 합니다. 금융을 요청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요청하죠. 그때 투입된 돈은 대략 2천조 원, 2천조 원 이상, 그러니까 2조 달러죠. 2조 달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대략 2천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됐어요. 나중에 추가로 또 한 번 더 거의 2천조 원 가까이 더, 한 4천조 원 가까이. 4천조 원 어느 정도도 있으면 상상이 잘 안 되죠. 1조 원만 해도 우리가 뭐 도저히 쓸 수 없는 돈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면서 그 2008년도의 금융위기를 이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합니다. 근데 아직도 상처는 치유가 안 됐죠. 상처는 치유가 안 됐죠. 그러면은 4천조 원이나 투입하면서 불을 껐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그 국회에 출석해서 한 얘기는, 만일에 의원 여러분들이 이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켜 주시지 않으면 미국의 금융제도는 붕괴되고 우리는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면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죠. 모든 금융권이 마비가 되니까 아무도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사실상 부동산 거래를 비롯해서 모든 경제 거래가 마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의원들을 협박하다시피 해서 구제금융을 통과시키게 되죠. 그래서 뭐 400조, 700조 계속 나가서 2천조, 4천조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됩니다. 그 돈은 그 은행에 그 불량채권, 사실상 깡통이 된, 그 파산이 된 그런 그 불량채권을 사는데 투입이 되죠.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지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수천조 원의 돈이 은행에 투입이 되면은 그 은행은 그냥 간단하게 다 국유화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공적 자금으로 막아준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투자의 형태로 들어가죠. 은행에 돈이 들어갈 때는 정부에서 투자한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정부에서 투자한 거니까 은행의 지분을 다 정부가 50% 이상 갖게 되고 사실상 다 국유화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국유화해서 수술을 하면 되긴 돼요. 그때부터 잘하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경제 위기를 넘기면서 IMF 위기 때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이제 그 파산한 많은 그 회사들,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들을 이제 살리기도 했는데,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은 결국 그 기업은 이제 정부 소유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그때 당시에 많은 그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다 거의 다 국유화됐죠. 그럼 그때부터 잘하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날 만 하면은 다시 민영화 시켜야 된다. 자본주의 이제 그 경제 논리를 앞세운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게 다시 결국 그 엄청난 공적 자금을 들어가서 살려놓은 은행과 여러 그 공기업 대기업들이 다시 그 헐값에 팔려나가는
일부는 뭐 이제 그 공적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그게 팔기도 했지만은 제대로 회수가 되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국유화됐을 때 그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 또다시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라서 많은 은행들이 그때 여러 은행이 외국에 팔려나갔죠. 외국에 팔려나가고 공적 자금을 다 회수한 것도 아니고 또 외국의 투기자본들은 그 은행을 사가지고 포장만 바꿔서 어마어마한 돈에 팔아버립니다. 몇 배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외국 투기자본들이 번 돈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2008년도에 4천조 원이나 투입해서 겨우 불을 껐던 미국의 금융위기는 지금 회복이 됐느냐? 아직도 사실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회복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는 워낙 그 복잡한 거라서. 그러니까 미국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또 팔아요. 그때 뭐였죠? AIG였나요? 미국 생명보험. AIG가 또 엄청나게 사들이죠. 또 AIG는 그 채권을 또 딴 데다 또 팔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수많은 그 천재적인 그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그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서 포장지만 가서 3중, 4중, 5중에 복잡한 그 채권이 거미줄처럼 얽힌 거죠. 그럼 거기서 하나만 연결고리가 끊어져도 전체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때 당시에 전 지구의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지금 추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600경이다. 지금 전 지구의 부채가 600경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아마도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계속 그 파생 상품으로 얽히고 설킨 거를 다 단순하게 합치면은 아마 600경이다. 그럼 이거는 갚을 수가 없죠. 전 세계는 이미 빛으로 뒤덮여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빛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죠. 허우적.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실상 이제 옛날과 같은 활력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것이 지금 199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그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일어난 현상이죠. 이거를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서 막아놓긴 했지만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옛날과 같은 7, 80년대와 같은 활력을 되찾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자본주의는 결핍을 전제로 한 시스템인데 말씀드렸죠? 수요가 공급보다 약간 많을 때, 공급이 수요보다 약간 적을 때, 물리와 상품이 약간 부족할 때 장사가 제일 잘 돼요. 장사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손님들은 많은데 사과를 오후 7시에 다 팔았어. 8시, 9시에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그때 제일 신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서 더 팔고 그 다음 또 그런데 이렇게 풍요의 시대가 되면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경제 시스템을 짜야 하는데 아직도 인류는 이 우리가 맞닥뜨린 풍요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상품이 풍부했던 시기는 없었으니까. 어느 마트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상품과 물품들이 있습니다. 딱 하나가 없죠. 소비자들의 돈이 없어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없어요. 그 옛날에 이제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지방 도시들이 자체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제를 돌리는 경우도 우리나라도 이미 지역 화폐가 도입되고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해결책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싫어합니다.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면은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연관된 얘기가 다음에 나올 때 화폐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그 성숙하게 되면은 일자리의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어느 정도로 빨라지냐면 앞으로 인류는 한 달 평균 노동 시간이 한 달 1시간 정도로 줄어들 때가 올 거예요. 믿기지가 않죠. 한 달에 1시간 일한다면 사실상 노동은 없어집니다. 그쵸? 일주일이면은 15분 일하는 거예요.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15분. 예. 아마 지금 그 하루에 1시간 정도로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들어도 우리 사회가 받는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지금 아마 전체 인류가 일자리를 좀 골고루 나눈다면 하루 1시간, 많아야 2시간 정도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미 인간의 노동력은 불필요한 시기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변화죠. 이러한 변화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거든요. 지금도 벌써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자영업자들은 알바생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아니 뭐 그런 경우는 뭐 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제 노동시간이 더 급격하게 줄어들면